한국 사람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냐? 이제 우리에겐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태국 관광 산업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태국 내 관광업에 종사하는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슨 일로 언성을 높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켓에서 여행 에이전트로 일하는 말리라고 합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태국과 한국의 감도는 기류에 대해 최근에 제가 겪고 느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과거 좋았던 시간을 다시 맞이하고픈 제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과 함께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푸켓의 해변은 늘 저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파통 비치의 새벽 풍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였지만 최근 들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고요했던 해변은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2023년부터 푸켓의 관광 지형도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명 여행 블로거들이 푸켓의 식당들과 상점들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불친절, 위생상태 불량 등의 내용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한국 유튜버들은 푸켓의 식당과 상점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온라인 여론은 푸켓 상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푸켓 해변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의 익사사고 이후 일부 한국 매체들이 사고의 책임을 현지 업체에 돌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의 SNS에서는 푸켓의 안전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푸켓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평판이 부당하게 실추되는 것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정직하게 장사해왔다.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의 평판을 망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는 곧 집단적인 반한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 거부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역 상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험담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파통과 카타비치의 일부 상점들은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달랐습니다. 유난히 붉은 일출이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푸켓의 카타 해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 오신 아버지의 식당 반타이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께서 커다란 팻말을 거는 모습이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자 태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쓰인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한때 한국 관광객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정통 태국 요리로 유명했고 특히 아버지의 시그니처 메뉴인 뚜명꿍은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먹어야 할 메뉴로 손꼽혔습니다. 크라비까지 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손님들의 국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식사 문화와 취향에 맞추어 메뉴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전통 요리보다는 해산물 위주의 중식 스타일을 선호했고 가격 흥정도 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요리 실력은 푸켓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해산물 요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매일 새벽 푸켓타운의 수산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재료들로 요리를 하셨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재료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의 벽면에는 아직도 한국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여름 허니문으로 찾아온 한 젊은 부부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우리 레스토랑을 찾았고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날 때는 마치 가족처럼 친해져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음 해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었죠. 이제 그 사진들은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갈하고 조용했던 식사 시간은 이제 시끌벅적한 중국어 소리로 가득 찼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피로한 기색이 짙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잔을 비우며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이 태국 관광 산업을 살렸던 이야기, 쓰나미가 왔을 때 한국 관광객들이 도와준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이제 모두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푸켓 시내의 여행사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처음에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늘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예약했던 호텔을 도착 직전에 갑자기 변경해달라고 하거나 이미 확정된 투어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려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인 가이드들은 저희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관광 산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동료 수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로 일해왔지만 이제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주로 맡아야 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일정이 바뀌면 미리 연락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중국 손님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푸켓 국제공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일부 중국 여행사들은 신속 입국 처리를 명목으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받아 입국 심사관들에게 건네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관행은 결국 정직하게 입국하려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는 관광객들은 의도적으로 입국 심사가 지연되거나 까다로운 질문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한국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4-5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이런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한국인들의 푸켓 방문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크라비에서 일하는 제 친구 수파폰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아오낭 비치의 리조트는 원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리조트의 품격이 떨어졌고 기존의 유럽과 한국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단체 손님들이 새벽 3시까지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했어요. 수파폰이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항의하는 다른 투숙객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치더라고요. 관리자인 제가 제지하려 했더니 내가 돈 내고 왔는데 왜 간섭하냐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해변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해변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산호초를 기념품처럼 가져가려 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제지하려 해도 단체로 몰려다니는 관광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푸켓 올드타운의 역사적인 건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오래된 건물의 벽을 긁거나 낙서를 하는 일이 빈번했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값을 깎으려다 물건을 망가뜨리고 도망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행사도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품격 있는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행지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방법보다 문제 고객을 응대하는 요령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출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던 푸켓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밤이 되면 파통 비치는 이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요했던 해변은 요란한 음악 소리와 취객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고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가족 단위의 한국 관광객들은 더더욱 푸켓 방문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푸켓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오랜 단골이었던 한국인 고객이 마지막 방문에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반타이 레스토랑 앞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하며
고군분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정성스럽게 요리해 오신 태국 전통 음식들은 이제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변형되어야 했고, 예약도 없이 들이닥치는 단체 손님들 때문에 주방은 매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취한 중국 관광객들이 음식값에 시비를 걸고 가게를 어지럽히고 갔기 때문입니다. 한국 손님들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아버지의 눈빛에서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푸켓 비방이 정말 근거 없는 것인지,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거부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크라비의 아오낭 비치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절친한 친구 라차가 최근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에서 일하려 했어. 라차는 바다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라차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푸켓에서 호텔리어로 일하는 파이가 충격적인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알고 있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만들어내고 있대. 2015년 이후로 그 숫자가 3배나 늘었다고 해. 실제로 파이의 사촌도 2년 전에 한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해 식당에서 일하다가 적발되어 강제 출국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재입국이 금지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주변에 널리 퍼져 있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다고 해. 또 다른 친구 수완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해. 솔직히 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현재 상황의 복잡한 이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입국 심사가 불공정하다고만 생각했던 문제의 이면에는 우리 태국인들의 불법 취업 시도라는 엄연한 현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었고, 이들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예약 확인서와 위조된 재직 증명서까지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조직적인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직하게 한국을 방문하려는 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인들도 푸켓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레스토랑 앞에 걸린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닌 우리 사회의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저 방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푸켓시청의 관광과 담당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어떻게 푸켓 관광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십니까? 한국 관광객들은 푸켓 관광 수입의 30%를 차지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중국 관광객들과 달리 개별 여행객이 많아 지역 상권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이런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한 공무원은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애국심이 의심스럽네요. 우리 국민들의 편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크라비 지방정부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관광청 관계자들은 제가 제시한 자료들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이는 지방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현재 상황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설명했습니다. 브로커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태국인들을 현혹하고 이것이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로 이어지고 결국 정직한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특히 푸켓의 고급 리조트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신혼부부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이들 시설은 이제 저가 단체 관광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푸켓 관광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푸켓의 일부 상인들은 저를 가리켜 한국의 스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올린 글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동생은 한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게 일에 끼어들 필요는 없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판단으로 이 결정을 내린 거야. 내가 이렇게 나서면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제가 알아낸 진실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 취업 브로커들의 이야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산업의 피해를 설명드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말대로구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대상이었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선의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는 또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이건 끝없는 악순환이구나.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조용히 그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리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잘못된 분노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묻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손님의 국적을 보지 않겠다.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대접하겠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결심 표명이 아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우리 레스토랑의 전통과 품격을 지키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음식의 맛과 정성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새로운 신념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푸켓의 몇몇 상인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파통 비치와 카론 비치의 상점들은 여전히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관광객들을 특별히 환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걸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환영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찾아왔을 때 다른 관광객들과 같이 대해주자는 것뿐이에요. 저는 매일 밤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오랜 우정, 문화적 교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좋아요와 약간의 댓글이 전부였지만 점차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크라비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호텔 매니저였던 제 친구 모리아는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받는 것을 꺼려했지만 어느 날 한국인 가족이 예약을 했을 때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 가족이 체크아웃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푸켓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왔어요. 크라비에서도 태국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이렇게 친절히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푸켓과 크라비의 관광업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상인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특별히 대우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차별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요.
손님은 손님이다. 푸켓의 한 노포 음식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친절할 필요도 없지. 그저 우리의 고객으로 대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의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상점들은 하나둘씩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푸켓의 일부 호텔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약 문의가 오면 성실하게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라비의 관광업계도 이런 프렌들리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더디게 일어났지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반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푸켓과 크라비의 변화는 확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은 수그러들었고 상인들은 이제 그들을 다른 관광객들과 동등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활동하는 불법 취업 브로커들의 문제는 시급했습니다. 이들은 양국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관광 산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국 관광협회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마약에 대해 매우 엄격한데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대마초 유통과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뉴스를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면서 대마초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크라비 관광협회의 회장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불법 브로커들과 마약 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개별 여행객들이었고 현지 음식과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즐기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관광객의 숫자가 아닌 질적인 관광 문화의 성장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이러한 성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관광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광 말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법 브로커들과 마약 문제는 단호하게 근절하되 한국과 태국 사이의 건전한 관광 문화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푸켓과 크라비를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푸켓과 크라비의 해변에는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광의 모습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인 것입니다. 한국과 태국은 단순한 관광 국가의 관계를 넘어 더 깊은 문화적 유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